네, 안녕하십니까. 삼슬람의 삼돌입니다. 네, 이틀 동안 푹 쉬었어요. 3일 동안 쉬었네요. 토, 일, 월, 맞죠?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또 지방선거기 때문에 오늘도 휴일이네, 휴일. 휴일이지만 우리 어제 나스닥 장은 어제 하였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3일 동안 연장 오르다가 약간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보합으로 757불로 끝났고요. 우리 삼슬라도 보게 되시면 1.688로 그냥 그렇게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네, 삼돌의 계좌를 보게 되시면 똑같습니다. 7,650주 평가 손익 마이너스 5,500, 네, 수익률 마이너스 76%입니다. 거의 90%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 내일 6월 1일부터 지금 양적 긴축이 시작돼요. QT가 이제 시작됩니다. QT가 시작되는데 이게 증시에 진짜 하반기에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 긴축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지금 선반영인지 아니면 그거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3대 지수랑 시장 뉴스 보시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죠. 네, 3대 지수를 보게 되시면요. 다우가 마이너스 0.67, S&P 500이 마이너스 6.63, 나스닥이 마이너스 0.41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요. 3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시면 시장에서 처음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장 시작하고 좀 매트를 올리다가 다시 좀 빠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긴축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선방영인지 진짜 선반영이길 빕니다. 진짜 이게 근데 우리가 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보유를 하시면서 좀 레버리지는 좀 저도 수익이 나면은 좀 빨리 틀고 현금 보유를 해서 관망할 예정입니다. 네, 매일 지표도 보게 되시면요. 애플이 마이너스 0.54,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74, 그리고 구글은 좀 올랐네요. 플러스 1.10. 아마존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플러스 4.40. 이렇게 올랐지만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아직도 3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지금 빅테크들은 주워 담기 괜찮았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이렇게 뛴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6월 6일부터 다시 요 주식 분할을 20대 1로 하죠. 그러니까 한 주를 갖고 있으면은 19주를 더 줍니다. 더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좀 진입 장벽도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테슬라는 마이너스 0.18로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 보시게 되면요. 야, 이게 저번 주만 해도 지금 거의 6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13 갔다가 지금 거의 또 22로 지금 극한의 공포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어 마켓이기 때문에 이 랠리가 지금 아직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수적으로 분할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인데요. 지금 라브로프 지금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지금 푸틴 우리 건강이 이상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찌라시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지금 암에 걸렸다든지 지금 손을 벌벌 뜨고 왼손을 못 쓴다 이런 찌라시가 많은데 건강 이상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건강한지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고 해도 건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우리는 계속 뉴스를 보는 수밖에 없네요. 푸틴이 빨리 죽든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포기를 하든지 우리는 이제는 좀 이제 슬슬 좀 인내심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지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로켓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로켓 지원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러시아 쪽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안 준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크렘린 러시아 쪽에서는 결정 잘했다. 야, 진짜 바이든을 칭찬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새끼들 진짜 공산당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공산당이면 저는 치를 듭니다. 치를 들어.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시간이 걸려도 우리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돌입을 했죠. 지금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키 쪽에서도 한 게 있는데요. 스페인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원하면은 국내법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가입을 지금 반대하는 국가 중에 한 개가 이제 터키거든요. 원래 30개국이 다 찬성을 해야지 가입이 될 수 있는데 터키가 또 스페인, 필리핀하고 무슨 또 원주민 그쪽하고 또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준 원인을 보시게 되면요. 긍정적인 것은 아마존 등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5월 시카고 PMI가 60.3, 55로 예상했는데 60.3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죠. 60.3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20대 1로 주식 분할을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이제 나면은 이제 6월 6일부터 재상장돼서 다시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아마존이 오늘 4% 이상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바이든하고 파월 미팅을 했었는데요. 인플레이 바이든이 이제 이야기했는 게 이제 인플레이 억제가 최우선이고 이제 연준을 존중한다. 그런 식으로 독립적인으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연준을 뭐 존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윌러라고 또 있습니다. 좀 매파적인 인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연설을 했었죠. 강한 긴축, 국채 금리를 다시 뭐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5월 소비자 신뢰지수 106.4로 나오면서 4월달에 108.6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예상은 103.9로 했는데 좀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그리고 3월달 20개 도시주택 가격 지수도 지금 좀 높게 나와서 이게 좀 부정적으로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만났는 그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좀 WSJ,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고를 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 말은 연준에 간섭하지 않고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뭐 책임을 전가하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연준의 평가에 동의한다. 그리고 또 트럼프를 또 까네요. 전임자처럼 연준의 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인플레이가 지금 좀 심하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뭐 강하게 밀고 나가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윌러 연준 이사가 또 연설을 했었죠. 여기도 보시면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지향하는 매파적 인사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인플레이가 둔화가 안 되면은 2회 이상 빅스텝을 단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0.5bp씩 이제 두 번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FOMC에서 2회 이상의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죠. 어차피 금리 인상하고 긴축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되면 또 정시가 약간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적 긴축, QT가 이제 미국 시간 6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 증시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6, 7, 8월 3개월간 매월 470억 달러 한도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950억 달러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말까지 연준 대자 대표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현 8조 달러가 넘거든요. 요거를 이제 7조 6천억으로 감축을 예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적 완화가 이제 좀 말이 어렵잖아요. 저도 좀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많이 읽어봤어요.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있거든요. 양적 긴축을 알려면 양적 완화를 알아야 됩니다. QE라고. 요거는 언제 시행이 됐는가 하면은 2020년 3월 코로나 때 시행을 했습니다. 요게 양적 완화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국채 및 MBS, 모기지 담보부 증권, 요게 채권 이런 거를 갖다가 매월 일정 규모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실물 경제가 회복을 합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그때 들어오신 분들 엄청 반등해서 많은 이익을 보셨죠. 그렇게 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네, 그리고 양적 긴축,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QT. 이게 QT는 뭔가 하면은, 이게 시행하는 이유가요, 경기가 이제 가열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가 이제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양적 긴축과 같은 통화 긴축 정책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적 완화랑 양적 긴축 반대입니다. 국채 및 MBS 보유를 줄여나가는 것. 이게 양적 긴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주식 시장도 조정받겠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베어마켓으로 지금 계속 하락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선반영인지 지금 이게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매번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요거 때문에 주식이 너무 우리가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고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끝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올해 한 말부터 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시장을 예측하는 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문가가 이제 얘기했는 게 뭐면요. 마이클 윌슨이라고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입니다, 이분이.
이 사람이 했는 말이 지금 주가 5% 상승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많이 안 오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베어마켓에서 지금 조금 반등을 쳐서 올라갔지만 앞으로 추가 5%만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로는 많이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하네요. 4250에서 4300 상승, 요게 이제 S&P 500 같은데요. 하지만 8월 중순에 다시 3400까지 밀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가 너무 높아서 지금 상승 냉리는 기대를 하지 마라. 연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더 느려지고 기업 실적 추정치가 위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보유하시면서 잘 대응하면 됩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8주 연속 이렇게 하락장을 맛보고 3일 잠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멘탈을 잘 잡으시고 이런 때는 진짜 뭐 어플을 끄시고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좋은 기업을 사놓으셨으면은 우리가 뭐 장기 투자자로 이제 접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이뤄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2분기 때 실적 잘 안 오는 거 알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 동안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일단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멘탈도 지금 뉴스를 찾아보면서 다시 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너무 쫄지 마시고 테슬라는 이렇게 보십시오. 3일 우리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다가도 맞죠? 650불, 630불에 갔다가 다시 금방 치고 3일 만에 지금 750불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지금 좋은 회사, 테슬라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FSD만 완성이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냥 저는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돼도 지금 수익 창출이 엄청 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 형도 얘기했는 게 지금 FSD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 오픈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지 않고 오픈을 하게 되면은 다른 전기 자동차 업체에 자기들이 개발을 하다가 만약에 포기를 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FSD는 지금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저도 차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이제 이번 달 28일날, 27일로 앞당겨졌습니다, 하루. 또 제 생일입니다, 6월 27일날. 이상하게 제 생일날 차가 나오네요. 나온다고 어제 연락을 또 받아서, 원래는 6월 28일날 인도로 받기로 했는데, 하루 정도 이제 탁송 자리가 한 개 비었다고, 6월 27일로, 하루 정도 앞당기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저도 FSD를 안 넣었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 넣은 것도 있거든요. 차값이 그게 1000만원 정도 플러스 되게 되면은, 지금, 보조금이 475만원인가 맞는데 거기 올라가면 못 받아요. 그래서 그 FSD를 안 넣는 차량에도 지금 우리 카메라가 지금 다 붙어가 있잖아요. 옵션을 우리가 우리나라 차나 다른 회사의 차를 보게 되면은 그게 옵션을 넣지 않으면은 걔들은 차값을 더 받기 위해서 이득을 더 남기기 위해서 그거는 만약에 카메라를 안 붙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FSD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가. 그래서 저는 와 이게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FSD가 만약에 없는 차량들도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면 우리도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FSD를 지금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타고 다니다가 구매할 수 있는 고객으로 잠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미래를 보고 지금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머스크 형이 진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틀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FSD만 왕성이 돼도 다른 전기 자동차에서 그것을 라이센스를 사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고 멘탈 잘 케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마지막으로 테슬라 뉴스인데요. 근데 보게 되시면 비 오는 날 창문을 자동으로 닫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머스크 형이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했고 저도 이게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차가 나올 때쯤이면 활성화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제 차 키하고 놔두고 가도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닫기가 활성화가 된다고 비가 오면은 뭐 센서가 작동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점점 AI적으로 이제 이게 변해가는 우리 테슬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차를 인도를 받으면은, 엄청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게 진짜 애기처럼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 차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생물이거든요, 생물. 이게 알아서 학습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 아래에 이제 여기가 이제 테슬라 이제 공구부처거든요. 기가프레스. 여기서 새로운 9,000톤의 기가프레스가 사이버 트럭 용임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공구부처인 IDRA 그룹은 지난 몇 주 동안 완전히 새로운 9,000톤 기가프레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오픈하우스에서 이 거대한 기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엄청나네요. 우리 요 동영상이 잠깐 있던데 그거 잠깐 보고 가시죠. 야, 이게 기가포레스네요. 9,000톤짜리 진짜 크네요. 야, 웅장하다. 사이버 트럭도 이제 찍어내네요. 이렇게 찍어내는 데는 진짜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이 지금 완전히 좋잖아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메타처럼. 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제 중국 봉쇄만 끝나게 되면은 저는 엄청난 또 3분기 때 4분기 때 엄청나게 또 많이 지금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사이버 트럭도 많이 나오겠죠. 네, 우리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계시는데요. 멘탈을 흔들리지 마시고 멀리를 보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거 잘 하시고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지만 뭐 마음에 드시면 뭐 찍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좀 이따가 투표하고 오늘도 뭐 일 볼 거 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